토막살인된 부패된 시신이 누구냐, 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냐예요. 신체에 남겨진 단서를 가지고 찾는 거를 법이하게 합니다. 이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뇌출혈이 2개나 있고 뭔가 이건 이상하다. 누군가 학대를 한 게 아니냐. 바람을 핀 여성과 여성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아이들 죽게 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제가 이 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좀 많이 가슴이 아팠던 2종류의 사건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아마 그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라크루아라는 화가의 메데이아라는 그림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아내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아손이 뭔가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살살 꼬신 거죠. 이 메데이아를. 자기 친동생을 제거하면서 사랑을 찾아서 이 여자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이 남편이 그만 바람을 피고 맙니다. 그러니까 메데이아는 어떻게 됐냐? 바람을 핀 여성과 여성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아손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가들은 메데이아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부부 사이에, 꼭 부부가 아니라도 요즘에는 서로 같이 살기로 한 친밀한 파트너 간의 사랑의 결과물이 우리가 보통 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사랑이 깨졌을 때 아이에게 가해진 폭력이 생각보다는 많이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두 돌 갓 지난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지향이 사건의 비정한 생모, 결국 구속됐습니다. 진작에 폭행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생모의 의사에 따라 시신은 급히 화상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뇌라는 거 혹시 아시겠지만 이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왼쪽 뇌에 시계가 다른 뇌출혈이 2군데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넘어져서 이런 뇌출혈이 안 생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건 결국 누군가 학대를 한 게 아니냐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시신은 없었지만 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 방송의 순기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방송을 보고 조금 더 수사기관들이 힘을 내서 위 속에는 음식물이 전혀 없었고 뇌에서는 만성 출혈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최종적으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해야 될까요? 씁쓸하지만 친부모에 대해서 이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요. 옛날에도 많았어요, 이런 사건은. 근데 그때 국민들이 화를 내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드릴 얘기는 CDC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인데 인티밋 파트너, 그러니까 친밀한 파트너, 조금 더 깊숙한 의미가 있지만 인티밋 파트너에 의해서 스토킹 당하는 사람은 남성의 2%, 여성의 10%,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 또는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여성의 5분의 1, 남성의 7분의 1이라는 이건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친밀해야 되는 관계에 있어서 폭력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검하는 살인사건 중에 한 반은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도 아는 사람 중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도 사랑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29살 여성이 집안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용의자는 유명대학병원 의사인 남편 백모 씨. 백 씨는 경찰에게 아내가 스스로 욕조에 넘어져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도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인데 이건 제가 부검한 거 아닙니다. 국과수의 신참 법의학자분이 부검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베테랑이 됐어요. 그분은. 근데 그때 뭐 왜 신참이 부검을 했냐? 이건 간단한 사건이다 생각했어요. 뭐냐? 만삭인데 자기 집에서 욕조에서 사망했는데 보니까 목에 상처가 있어요. 누가 목을 졸랐다는 거고 CCTV를 보니까 그 집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 파트너, 남편이 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초보 법의학자 선생님이 했죠. 근데 문제는 남편분이 의사인데 외국 법의학자를 모셔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복잡한 사건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저도 제 스승님을 도와서 장시간 재판에 참여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였냐? 그때 구검이가 신참이었잖아요. FM대로 했어요. 목 졸린 부분의 근육에 조직을 병리 슬라이드란 걸 만들어놨어요. 아마 베테랑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척 보면 알지 뭐. 한두 번 해봐? 이렇게 넘겼을 걸 그냥 고지고대로 증거물을 그대로 현미경으로 보면 누가 반박할 수도 없는. 그때 외국 법의학자도 슬라이드를 보고 기법, 당신 말이 맞다 라고 인정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많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소심자가 열심히 해서 해결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이가 좋았다 부부가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살인이라는 것까지 되게 됐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지금 밖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돈독한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족과의 갈등이라든지 긴장감이 터져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터져나오냐? 연결고리 중에 가장 약한 부분, 아이들이나 노인 또는 상대방, 파트너에 대해서 터져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부검을 일주일에 2번 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드리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사회적으로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약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그 연결고리를 오히려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을 발휘하는 거야말로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